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우선순위, 활용도, 필요도가 높은 보험들 위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준비해야 한정적인 지출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남자 허정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어려워하세요. 보험사들도 많고 보험 상품도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 지인 설계사분들께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정말 필요한 걸로만 해서 합리적으로 잘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면 좋은 보험, 꼭 필요한 보험으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으면 좋은 보험도 3가지를 뽑아봤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선 필요한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필요가 떨어지는 보험들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지금 아예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보험들만 잘 준비하셔도 충분히 100점짜리 보험 준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험료 지출이 굉장히 클 거예요. 무한정으로 보험료 지출이 가능한 사람은 없을 거고 대부분은 고정 지출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험을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 활용도, 필요도가 높은 보험들 위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정적인 지출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실손의료 보험입니다. 다른 말로 실비, 실손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장을 해줍니다. 보험 중에서 가장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은 보험입니다. 이건 보험료를 정의한 표인데요. 21세 남성 여성분들은 7,000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31세 남성분들은 1,130원, 여성분들은 11,490원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으로 실손 의료보험을 가장 먼저 뽑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두 번째로 3대 진단비입니다. 여기서 3대 질병은 암, 뇌, 심장을 이야기하고 이 질병들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질병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런 중증질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굳이 다 따로 진단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산정특례제도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가 높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병, 중증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90에서 95%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의료비 5%에서 1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분명히 산정특례제도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한한 부분만 보장을 해줍니다. 비급여 주사, 비급여 약, 요양비, 간병비 등 비급여에 대해선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질환은 치료기간도 꽤 긴 편이에요. 치료를 받는 동안 물론이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생기면 경제활동의 공백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를 통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경제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 표는 30대 남성과 여성분들 3대 진단비를 보험사별로 비교한 거고요. 30세 남성 기준 암 진단비는 D사가 7,29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F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30세 여성 기준 암 진단비는 E사가 6,67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D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 성별, 나이에 따라 저렴한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외에 직업, 병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 보험사별로 보험료 비교는 꼭 해보셔야 합니다.
저 보험남자 허종민은 매달 이렇게 보험사별로 이슈사항 정리는 물론이고 비교 작업을 꾸준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보험 세 번째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이 수술비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의문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실비만 있어도 수술 비용은 다 보장해주지 않나요? 굳이 수술비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비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원으로 수술을 하면 보장 한도가 낮고, 두 번째로 실비는 갱신형이라는 점입니다. 실비에서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데 이때는 입원을 해야 이만큼 한도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병원에서 6시간 미만 진료를 보면 통원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통원 수술에 해당이 되면 20만 원을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요즘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통원 수술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시로 제가 만약에 500만 원 비용이 드는 수술을 받았는데 통원 처리가 되면 실비에서 20만 원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48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통원으로 받게 되면 98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가의 수술을 통원으로 받게 되면 실비에 보장해주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에는 실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에서 70대 분들 중에 실비보험료가 너무 올라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하시는 사례가 꽤 많아요.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비도 없고 따로 수술비 보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없으면 수술 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도 중요합니다. 수술비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MD수술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수술비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질병수술비 장점은 몇 가지 안 되는 면책 수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보장해줍니다. 단점은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은 편입니다. 종수술비는 수술기법에 따라 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벼운 수술은 1종,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일수록 5종에 해당이 됩니다. 장점은 수술기법에 따라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질병수술비 다음으로 넓은 편이고, 큰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단점은 비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비관절 수술은 크게 내시경 수술, 카테터 수술, 신의료 비관절 수술이 해당하는데요.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비관절 수술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비관절 수술은 3종에 해당이 돼서 보장 금액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엔대수술비는 보통 보험사마다 112대, 119대, 144대 수술비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 질병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관절 수술, 비관절 수술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단점은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의 보장 범위보다는 좁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 보험을 이렇게 가입한 상태에서 협심증을 진단받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질병수술비에서 30만원 지급이 되고 스텐트 삽입술은 종수술의 3종 수술비에 해당이 돼서 100만원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119대 수술비에 협심증이 20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금액 10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수술비 특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비 특약을 모두 구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보험료 지출이 부담이 돼서 수술비 특약을 꼭 하나만 넣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수술비 특약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보험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황에 따라 꼭 준비하면 좋은 보험 3가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각자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준비하시면 좋은 보험들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도 이 특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명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우리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대물사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한 사고당 1억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남의 집 TV를 고장냈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남을 물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이때 세워져 있는 차에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줬을 때 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특약입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특약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거나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다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2대 중과실로 부상을 입히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자동차 보험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하게 되면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때 합의 비용을 1인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합의가 원만하게 안 된다면 그땐 재판에서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소와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벌금 비용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보장을 안 해주는 항목들도 있고 보험료도 보시면 운전자 보험 핵심 특약만 넣게 되면 저렴한 편이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기보험입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준비할 필요가 크게 없고요. 출산 예정이신 예비 부모님들 혹은 아직 많이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분들이 많이 어리다면 사망보험을 준비해둬야 하나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망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사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20년 난 60세 만기로 설정했고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상해사망, 질병사망 모두 2억 원을 구성했을 때 30세 남성은 32,000원, 여성은 22,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40세 남성은 26,000원, 여성은 16,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망보험의 핵심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아이가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부모님이 경제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보험료가 더 높은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면서 사망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만 집중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망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와 각자 개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은 보험도 3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보험은 없습니다. 100%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린 보험료라는 장기적인 고정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험은 한정적인 지출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보험사로 하냐, 어떤 상품으로 하냐, 어떤 특약을 우선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보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보험남자 허종민은 항상 빠르게 변동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간에 해지 안 하고 평생 잘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남자의 상담 또는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위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